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금감원에서 주식 투자 자제 발언을 금감원 보도 참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금감원에서 왜 주식 투자 자제 발언을 하였나? 자, 그 배경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식적인 제명은 주식시장 변동에 따른 개인 투자자 사항입니다. 그것도 금감원에서 주식 투자 자제 발언을 나온 것은 아마 거의 최초 같아요. 최초. 왜 이 발언이 나왔나?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 나온 배경을 조금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죠. 자, 올해 들어 개인들이 한 25조 순매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자, 외국인은 계속 팔았죠. 자, 그 매물을 개인이 다 받아줬다. 자, 근데 이제 이 받아주는 매물 속에 신용융자, 그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금감원에서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이 아주 열풍, 분위기가 뜨거워지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오직하면은 나왔던 얘기가 삼성전자를 사러 삼성증권에 가요. 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삼성전자를 사야 되니까 삼성증권에 가야만 정품을 살 수 있다. 자, 그런 저야 이제 주식을 잘 아는 사람이지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주식을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주식 계좌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도 모르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예를 들어서 비트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비트코인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비트코인을 어떻게 거래해야 되지? 계좌를 어떻게 태워야 되지? 자, 그렇게 시작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증권사의 신규 계좌 개설로 아주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인산인해. 아주 줄들이 쭉쭉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계좌 개설 절반이 초보 투자자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다. 별로 없다. 자, 그런 사회적인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주식시장에서 돈 벌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좌를 개설해서 무조건 삼성전자를 사겠다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 보지도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초우량주가 있는데 삼성전자로 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종목으로 그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거기다 또 문제가 됐던 것은 20대, 30대, 자, 이분들이 빚을 내서 투자 자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대, 30대 이분들이 돈이 여유가 있진 않겠죠. 자, 그러니까 마통으로 5천만 원 받아온다든지 아니면 500만 원씩 들어온다든지 대출받아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 증권시장에 대규모의 이번 하락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폭락장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그 폭락을 하면서 1451까지 찍었는데 과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살 때 얼마에 샀겠냐 이거죠. 그 바닥을 정확하게 알고 42,300원에 샀겠냐 이거죠. 선수들도 그 바닥에서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바닥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갈 줄 모른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의 그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그 평균 단가가 52,400원이라고 합니다. 52,400원. 자, 오늘 종가가 얼마입니까? 48,600원인가요? 자, 아직도 손절 구간이라는 거죠. 아직도 한 10% 정도 손절 구간이라는 거죠. 금감원에서 주식 투자 자제 발언의 그 어떤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배포를 해서 기자들에게 뿌린 거죠. 그만큼 어떤 금감원에서는 심각성,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금융감독원이면 돈이 흘러가는, 돈이 유통되는 것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그런 감독기관이죠. 그런 기관에서 투자를 자제해라.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과거 금융위기와는 다른 상황이다. 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주식시장 예측이 어렵다. 여러분이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만큼 단기간에 V자 방등, 예전의 가격을 회복할 것이다. 자,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는 말 그대로 그 은행의 유동성 부족으로 이제 그 위기가 온 거지만, 요번에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경제가 all stop, 셧다운 된 거 아닙니까?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긴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신규 투자자가 너무 들어오니까 투자에 신중해라. 비트코인과 같은 광풍에 대한 우려와 휴증이라는 거죠. 자, 비트코인의 열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았습니까? 자, 요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그 우려를 갖는 거죠. 자, 요즘은 그 모바일로 비대면 계좌를 쉽게 개설할 수가 젊은 친구들은 그거 쉽게 개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SNS라는 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들 간의 그 의사소통이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카톡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야, 요즘 주식이 뭐가 뜬대더라, 폭락했다더라, 누가 샀대더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고 하다 보면, 그럼 나도 해야 되겠네? 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했지만 다 쪽박을 차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는. 특히 초보자들이 들어오니까. 자, 그래서 그 초보자들이 막연한 학습 효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 폭락했을 때 사놓으면 수익을 낸다. 그건 분명히 맞을 확률이 높은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접근은 금물이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신규 투자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로 들어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한 4%의 대출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3, 4개월 있다 또 대출을 또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1년 있다 대출을 또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1위지 않습니까? 그런 주식들은 시세를 내는 게 가볍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를 올리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 물량을 다 소화를 시키려면. 자, 그런데 삼성전자를 가격을 주로 올리는 그 주 세력이 누굽니까? 외국인들이 사야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 근데 그 외국인들은 계속 팔고 있는데 우리 그 동학개미들은 계속 들어가서 사고 있다. 자,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 내재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건 아주 그 표현이 고급스러운 표현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바닥에 샀으니까 금방 시세를 내줄 것이다. 뭐 바닥에 산 것도 아니죠. 어중간하게 산 거죠. 지금 마이너스 구간이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사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 내재적 위험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좀 완곡하게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신규 투자자들이 계좌를 어떻게 개설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차트를 보는 방법, 그런 걸 전혀 모르겠죠. 주식에 문외한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런 경고가 나온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것도 사실 좀 더 일찍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1450일에서 1800을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은 다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400에서 1800 갔으니까 또 일반인들이 또 이 시장이 또 가는 거 아니냐 하고 또 2진, 3진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시점에서 금감원이 과감하게 또 얘기를 한 거죠. 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빚내가지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광풍이 불면 전염되기 쉬운 시대 환경이다. 지금은 뭐 SNS의 발달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용으로 받는 대출이 지금 전월 대비 뭐 3배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3배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동학개미가 삼성전자에서 뭐 바이오주로 옮겨갔다. 예를 들어서 테마주로 옮겨갔다는 거죠. 자, 이거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게 바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 동학개미라는 게 초보자들인데, 그 삼성전자에서 수익이 안 나니까 거기서 손절매를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한 10% 손절매하고 예를 들어서 또 바이오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바이오주 같은 주식이 또 그게 보통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보통 폭등한 주식이 아니고 거기다 그 세력주들인데, 그 세력들이 또 뭐 쉽게 또 수익을 내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깡통 찰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신용으로 들어갔으니까 뭔가 잘못 꼬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수익을 못 내주면서 뭔가 꼬이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금감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주식시장은 분명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기 수익을 기대하지 말고 장기 투자로 접근해라. 자, 이게 핵심이죠. 핵심. 주식시장의 핵심입니다. 주식시장은 고도의 위험이 있고 그에 반하는 큰 수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금감원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죠. 자,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한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을 하지 말아라. 자,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은 하루에도 그 막 가격의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1년 동안의 가격도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뭐 10%, 20% 빠졌다가 뭐 심지어 30% 빠졌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고 또 10% 올랐다가
그런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식을 사서 예를 들어 내가 신용대출을 샀는데 그게 30%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맨날 주식 시세를 쳐다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주식이 그래서 악마와 같은 겁니다. 악마.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에 대해서 버틸라고 하면 내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여윳돈으로. 삼성전자는 결코 지금 가격 자체가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는 최고점에서 엄청나게 떨어졌죠. 뭐 거의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또 가격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62,000원이 역사적 최고점이었습니다. 최고점. 그 고점 가격에서 빠졌더라 하더라도 예전의 가격에 비하면 그렇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게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자, 월봉 차트인데, 보시면 우리가 다른 걸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말 그대로 삼성전자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이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학습 효과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과 이렇게 빠지는 기간은 똑같다는 거죠. 예를 들어 비슷하다는 거죠. 기간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큰 상승이 있으면 큰 하락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이 상승 추세에서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 구간인지, 자, 그런 판단부터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번 크게 오르면 한번 크게 하락을 갔더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신용대출로 들어갔는데 이게 하락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긴 하락 구간이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지루한 하락 구간이다. 자, 그러면 맨날 그 빠지는 것만 보고 세월을 보내는 거죠. 자, 그러다 또 지쳐가지고 또 매도하자, 더 빠지니까. 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결코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을 했다는 거죠. 급등. 조정받고 다시 반등했다가 쌍봉을 찍고 내려왔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이 가격대가 이게 싼 가격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52,400원에 들어온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바닥 거래량이 또 어마어마합니다. 이 장대 이 볼대를 보십시오. 이게 월봉이니까 3월 달에 이만큼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만큼 거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52,400원 밑으로 있는 그 매물대를 이제 쉽게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걸 돌파하려면 수급이 좋아져야 되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러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또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 삼성전자는 횡보 또는 뭐 하락 뭐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차트를 보면, 자, 그런 점에서 금감원에서 얘기한 거는 장기 투자해라. 장기 투자는 괜찮다. 이제 뭐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동학개미들에게 시세를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런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보통 이제 3개월, 4개월 예측하고 들어오는데 그 신규 투자자들이 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흐름은 주식시장에서 그 선수라고 하는 분들도 예측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최근에 주식이 많이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1450일에서 1800까지. 자, 그 반등 타임에도 선수들도 안 들어오신 분도 많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냉정하게 보면 이게 바닥이 아니라는 거죠. 뭐 금융시장, 금융 유동성에 의한 금융 반등은 있었지만 실질적인 바닥은 아니다.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어떤 실물 경제에 의해서, 실물 경기 침체에 의해서 다시 또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바닥일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폭락이다 들어온 거죠. 물론 이제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이번에 조금 수익이 났겠죠. 자, 근데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장을 이제 보시면 뭐 요즘 시장이 얼마나 장중에도 흔들어댑니까?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장일 것이다. 앞으로 이 변동성에 일반인들이 버티기가 어려울 수 있다. 주식장에서 그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으신 분들은 그 흔들어대면 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치고 빠지고 하는 그 또 기술도 있고, 자,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다 보면 그냥 이게 바닥이 아니구나 하고
던져버린다는 거죠. 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 개미들의 패를 벌써 읽어버렸죠. 자, 개미들이 어느 가격대에 얼마에 들어온지 다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자금이 들어온지도 알죠. 신용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왔다는 것도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외국인들의 입장, 그 주식을 끌어올려야 되는,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려야 되는 기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구 흔들어 대겠죠. 그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버리려고. 자, 그래야 위로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겠죠. 개미들 그냥 놔두고, 예를 들어서 동학개미들 물량을 그냥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계속 매물이 되니까. 자, 그런 물량 털기 과정을 계속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길고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걱정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런 점을 걱정하는 겁니다. 박스권에서 수익이 안 나면서 계속 하향 조정하면서, 자, 그렇게 가다 보면 털겠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 삼성전자를 움직이는 그 외국인들, 기관들, 그들에겐 개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들은 뭐 방법이 없죠. 그냥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게 존버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것에 대한 또 신용 대출이니까 이자도 나올 것이고 뭐도 나올 것이고 이제 그럴 거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신규 투자자들이 이 폭락장에 그 주식의 열풍으로 특정 종목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자제를 좀 해라. 자, 그런 표현을 했죠. 그런 그 경고를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 그 동학개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방법이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왕 샀으니까 손절매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길게 가져가라. 그냥 길게 가져가라. 자, 그리고 가능한 한 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손절을 하고 또 다른 그 수익률이 좋은, 예를 들어서 테마주, 작전주에 가서 또 한번 그 손해를 한번 만회해 보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반인들. 자, 그런 작전주, 테마주는 일반인들이 가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가서 쉽게 수익을 낼 수 없는 시장입니다. 오히려 그나마 가지고 있는 돈도 깨질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손절하면 또 10% 깨지고, 거기 가서 또 한 반토막 나고, 그러면 남는 돈이 반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자, 그러고 주식시장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길게 가져가십시오. 길게. 삼성전자 3년 이상 가져가시면 뭐 수익이 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분명히. 자,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계획을 짜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함부로 덤벼들면 안 됩니다. 지금은 아직 그 바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장기적으로 주식을 사서 모으시는 분들은 조금씩 사서 모아도 되지만, 한 방에 뭐 팍 들어와가지고 다 사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 자, 그렇게 신규 투자자들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